네, 인연. 감히 상전님 댁에 외간 여자를 끌어들이다니. 마방 영감의 고함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얗게 쌓인 눈밭 위, 머슴 돌쇠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소복 차림의 여인이 떨리는 몸으로 웅크리고 있었지요. 선비님, 이놈이 간밤에 계집을 끌어들여 한방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선비의 차가운 시선이 돌쇠에게로 향했습니다. 돌쇠는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선비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소인은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하지만 천지신명께 맹세코 소인의 마음에는 단 한 점의 사심도 없었습니다. 과연 이 천한 머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사흘 전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작합니다. 태백산맥 자락의 작은 마을 상월리. 이 마을에서 가장 크고 으리으리한 집은 단연 김선비 댁이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소슬대문은 그 집안의 위세를 한눈에 보여주었지요. 이 큰 집에 돌쇠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고아로 대여섯 살 적부터 이 집에서 일하며 자랐습니다. 그의 거처는 부엌 옆 헛간을 고쳐 만든 작은 방이었습니다. 방이라기보다는 그저 바람을 겨우 막아주는 공간이었지요. 돌쇠는 덩치가 산만하고 힘이 장사였지만 성품은 더없이 순하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할 뿐 불평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돌쇠의 하루는 별이 지기도 전인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샘물을 길어 물독을 채우고 장작을 패어 부엌 아궁이 옆에 쌓아두고 마당을 쓸고 외양간의 소에게 여문을 주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그의 손은 늘 나무옹이처럼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손길이 닿는 곳은 언제나 반듯하게 정돈되었습니다. 그런 돌쇠를 유난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마방을 책임지는 마방 영감이었습니다. 정작 하는 일은 말을 돌보는 것 외에는 빈둥거리거나 술을 마시는 게 전부였지만 자신이 돌쇠보다 윗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놈의 돌쇠야, 소처럼 힘만 좋지. 머리는 텅 비어가지고. 마방 영감은 일부러 큰 소리로 타박을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저 싱긋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돌쇠의 그런 사정을 안타깝게 여기는 이가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부엌에서 잔뼈가 굵은 주방 할멈이었지요. 할멈은 수십 년간 이 집에서 일하며 김선비의 아버지 때부터 밥을 지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돌쇠야, 이놈의 추위가 뼈를 깎는다. 그러다 얼어 죽겠다. 할멈은 가끔 뜨끈한 숭늉 한 그릇이라도 더 챙겨주며 자식처럼 걱정해주곤 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올겨울 첫눈이 내리던 밤 말입니다. 돌쇠는 평소처럼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마구간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마방 영감은 또 일찌감치 술을 마시러 나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그를 대신해 마구간의 말들에게 마지막으로 여물을 챙겨주고 문단속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막 헛감방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낭만적으로 보이던 눈발이 순식간에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산을 울릴 듯한 소리를 내며 몰아쳤습니다. 이것은 정겨운 첫눈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무서운 눈보라였습니다. 돌쇠는 헛감방에 들어가려다 문득 마당에 쌓아둔 장작더미가 걱정되었습니다. 낮에 덮어둔 거적이 이 정도 바람이면 분명히 날아가 버렸을 터였습니다.
만약 장작이 다 젖어버린다면 내일 아침 당장 아궁이에 불을 뗄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이를 악물고 눈보라를 뚫고 장작더미로 향했습니다. 예상대로 거적은 반쯤 날아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맨손으로 눈을 털어내고 거적을 다시 덮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작더미를 챙긴 돌쇠는 마방 영감이 챙겼어야 할 마구간이 생각났습니다. 분명히 그 술주정뱅이 영감은 이 난리통에 마구간 문도 제대로 닫지 않았을 것이 뻔했습니다. 돌쇠는 마구간 문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집의 옆구리에 있는 작은 쪽문 근처를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산 쪽에서 몰아친 돌풍이 그의 살갗을 훌렁 벗겨 담벼락 및 눈더미 속으로 대굴대굴 굴렸습니다. 돌쇠는 삿갓을 줍기 위해 담벼락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허리를 숙여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삿갓을 집어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발밑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이 밟혔습니다. 딱딱한 땅도 푹신한 눈도 아닌 무언가 부드러우면서도 뻣뻣한 것이었습니다. 순간 돌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삿갓을 내던지고 황급히 앉아 맨손으로 눈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지만 그는 미친 듯이 눈을 걷어냈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소복 차림의 여인 하나가 눈 속에 파묻힌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아씨, 정신 차리시오. 돌쇠는 여인의 어깨를 잡고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몸은 이미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으로 여인의 가슴에 귀를 바싹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주 희미하게 툭툭하고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아씨, 제발 눈을 뜨시오. 돌쇠는 여인을 안아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망설였습니다. 천한 머슴의 신분으로 어찌 양반 교수처럼 보이는 여인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이 한밤중에 낯선 여인을 안고 있다가 누구에게라도 들키는 날에는 당장 남봉꾼으로 몰려 몽둥이질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망설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귓가에 맴도는 여인의 희미한 숨소리가 그의 망설임을 꾸짖는 듯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신분이 다 무엇이란 말이냐? 목숨보다 중할 수는 없다. 돌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여인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여인의 몸은 솜처럼 가벼웠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당장 안채나 사랑채로 달려가야 할까? 하지만 이 한밤중에 머슴놈이 낯선 여인을 안고 문을 두드린다면 어떤 불호령이 떨어질지 몰랐습니다. 결국 돌쇠가 생각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헛간방이었습니다. 돌쇠는 여인을 안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헛간방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눈이 두 사람의 몸에 사정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뜰 담벼락 쪽에서 술에 취한 마방 영감이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고 돌아와 담을 넘어 들어오던 길이었습니다. 그의 취한 눈에 어둠 속에서 무언가 커다란 짐을 이고 가는 돌쇠의 뒷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아, 저놈의 돌쇠놈. 저게 지금 이 밤중에 뭘 저렇게 이고 가는 게야. 마방 영감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둡고 눈발이 날려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돌쇠가 안고 있는 것은 분명 쌀가마니나 비단필 같은 값나가는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오호, 이놈이 드디어 내 눈에 걸려들었구나.
이 눈보라를 탐타 곳간을 턴 것이 틀림없다. 마방 영감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단 내 놈의 소굴로 가져가게 두자. 물증을 확실히 숨겨놓았을 때 덮쳐야지. 날이 밝는 대로 선비님께 고에 바쳐 내 놈을 아주 작사를 내고 말 테다. 마방 영감의 시선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돌쇠는 겨우 헛간방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던 집 멍석 위에 조심스럽게 여인을 뉘었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젖은 옷에서는 냉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덮던 낡은 이불을 꺼내 여인의 몸을 덮어주었지만 방 안의 공기 자체가 얼음장 같았습니다. 불을 피워야 한다. 돌쇠는 여인의 몸 위에 집더미를 더 덮어준 뒤 다시 문을 박차고 나가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주방 할멈은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고 아궁이의 마지막 불씨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을 뒤집어 쓴 돌쇠가 뛰어 들어오자 할멈은 기겁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대체 무슨 일이냐? 할멈, 물 좀 주시오. 뜨끈한 물, 그리고 불씨도 좀. 돌쇠의 절박한 표정에 할멈은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요. 저 방에 죽어가요. 할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이글거리는 숫덩이를 담아 돌쇠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숭늉 주전자를 든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돌쇠야, 무슨 사정인지는 내가 다 모르겠다만 오늘 밤은 눈보라도 사납고 사람의 눈도 사나운 밤이다. 네가 지금 하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네 마음까지 휘게 놔두면 안 된다. 알겠느냐? 마음을 곧게 지켜라. 헛간방으로 돌아온 돌쇠는 재빨리 화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작은 불길로는 헛간방의 지독한 냉기를 몰아내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돌쇠는 숭늉을 여인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고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씨, 제발 이것 좀 드셔보시오. 여인의 몸이 갑자기 활처럼 휘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헛간방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는 돌쇠의 심장을 찢는 듯 했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아껴두었던 장작을 남김없이 화로에 쏟아부었습니다. 불길이 활활 타올랐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밖의 추위가 너무나도 거세어 온기는 오르는 족족 바람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날이 밝기도 전에 이 여인이 싸늘한 죽음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돌쇠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 갓 태어난 송아지가 추위에 얼어 죽어가던 날, 마구간 늙은이가 송아지를 집더미로 감싼 뒤 자신의 옷을 벗어 송아지를 품에 꼭 껴안고 밤을 새우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짐승도 살리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한 머슴이었고 저 여인은 한눈에 보아도 귀한 집 귀수였습니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그는 사람을 살린 의인이 아니라 집안을 더럽힌 파렴치한으로 몰려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경련은 점점 더 심해졌고 이제는 거의 숨을 쉬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돌쇠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두려워 사람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설령 내가 내일 맞아 죽더라도
오늘 밤 이 목숨은 살리고 봐야 한다. 그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주방 할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네 마음까지 휘게 놔두면 안 된다. 돌쇠는 방 안의 모든 집더미를 끌어모아 멍석 위에 두껍게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인을 조심스럽게 뉘었습니다. 자신이 덮던 얇고 낡은 이불을 여인의 몸 위에 덮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저고리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그는 여인의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팔을 뻗어 이불 위로 여인의 차가운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여인의 몸은 마치 얼어붙은 나무 토막 같았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체온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전달되기를 바라며 여인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눈을 감고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부처님, 천지신명님, 저는 아무런 사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제발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돌쇠는 추위도 두려움도 잊은 채 오직 여인의 몸에 자신의 온기를 불어넣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돌쇠의 등은 틈새 바람에 꽁꽁 얼어붙었지만 여인을 마주한 그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떨던 여인의 몸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딱딱 부딪히던 이 소리가 멎고 거칠던 숨소리가 점차 고르게 변해갔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여인의 이마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얼음장 같던 살갗에 아주 미약하나마 사람의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여인이 안정을 되찾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팔을 풀고 몸을 뒤로 뺐습니다. 여인의 몸에 다시 냉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이불을 잘 덮어주고 집더미로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화로 옆 차가운 흙바닥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간 듯 했지만 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날이 밝을 때까지 그렇게 뜬 눈으로 앉아 여인이 숨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옥 같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창호지에 희미한 여명이 비쳐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그렇게 울부짖었냐는 듯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습니다. 헛감방의 여인도 이제는 편안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뺨에는 희미한 혈색마저 돌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았으니 어떻게든 이 일을 바르게 알려야 했습니다. 그가 막 헛감방 문고리를 잡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쿵쿵. 밖에서 누군가 문을 거칠게 발로 걷어차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놈의 돌쇠야.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자빠져 자고 있어? 당장 문 열지 못해. 마방 영감의 목소리였습니다. 돌쇠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문을 열기도 전에 낡은 헛감방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마방 영감이 잔뜩 술 절은 얼굴로 서 있었고 그 뒤로는 다른 일꾼 두어 명이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놈, 어젯밤에 내 놈이 훔친 쌀가마니가 어디 있는지. 질방 영감은 헛감방 안을 둘러보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쌀가마니나 비단필은커녕 방구석 집더미 위에 낯선 여인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마방 영감의 눈에는 이 모든 상황이 완벽한 증거로 보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탁 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허, 이놈 봐라. 내가 도둑놈인 줄 알았더니 도둑놈보다 더한 남봉꾼이었구나. 감히 선비님 댁 머슴놈이 외간 여자를 끌어들여 밤새 음탕한 짓을 벌였어. 그는 고함으로 목소리를 있는 대로 키웠습니다. 사람들 여기 좀 보시오. 이 집 머슴 돌쇠놈이
간밤에 여자를 끌어들여 풍기문란을 일으켰어. 마방 영감의 외침은 집안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나 둘씩 잠에서 깬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준옴을 선비님 앞으로 끌고 오너라. 건장한 하인 두어 명이 돌쇠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여인 역시 다른 하인들에게 붙들려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차가운 눈밭 위에 무릎을 꿇려졌습니다. 마방 영감이 대청마루에 앉은 김선비에게 납작 엎드렸습니다. 선비님, 소인이 이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아른 말씀이 있습니다. 김선비는 표정 없는 얼굴로 턱짓을 했습니다. 말해보거라. 어젯밤 이놈이 어둠을 틈타 웬 보따리를 이고 와 제 헛간방으로 숨어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놈의 방을 쳤습니다. 그런데 선비님, 그 방에 있던 것은 쌀가마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계집이었습니다. 두 놈이 집더미를 깔아놓고 한 방에서 밤을 꼬박 세운 것을 소인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람들의 입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마방 영감은 기세등등하게 외쳤습니다. 이는 명백히 집안의 기강을 어지럽힌 대죄입니다. 부디 엄히 다스려 저것들을 당장 내쫓으시옵소서. 김선비의 차가운 시선이 눈밭에 꿇어앉은 돌쇠에게로 향했습니다. 돌쇠야, 마방 영감의 말이 사실이더냐? 네가 허락도 없이 외간 여인을 이 집에 끌어들였느냐? 그리고 밤새 그 여인과 한 방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냐? 바른대로 고하거라. 김선비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돌쇠는 이마가 차가운 눈밭에 닿도록 깊이 엎드렸습니다. 선비님, 소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방 영감님의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김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인이 어젯밤 마구간을 살피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쪽문 근처 눈더미 속에서 이분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했을 때 이분은 이미 숨이 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꼼짝없이 얼어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밤중에 어찌 감히 안채나 사랑채의 문을 두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소인의 천한 신분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보라라도 피하게 해드리고자 마방 영감이 그 말을 날카롭게 끊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내 놈의 굴 속으로 끌고 갔단 말이냐? 정녕 사람을 구하려 했다면 어찌 숨겼단 말이냐? 그리고 왜 내 이놈이 그 방에서 아침까지 함께 있었던 게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돌쇠의 입에 집중되었습니다. 돌쇠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짓을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다시 한번 김선비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이 추위에 몸을 떨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화로불만으로는 도저히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소인이 이분을 안았습니다. 마당은 그야말로 물을 끼얹듯 조용해졌습니다. 갓 태어난 송아지가 추위에 떨 때 어미소가 품듯이 소인의 체온으로라도 이분을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께 맹세코 소인은 단 한 점의 사심도 부끄러운 마음도 품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의 목숨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고백에 마당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경멸과 혐오가 어렸습니다. 마방 영감은 승리를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선비가 무거운 입을 열어 판결을 내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밭에 쓰러져 있던 여인이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여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김선비와 마님을 향해 힘겹게 허리를 굽혀 절을 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저는 아랫마을 이선비의 딸 월향이라 하옵니다. 이선비의 딸이라는 말에 마당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김선비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대가 정녕 이 진사의 여식이라는 말이요? 예, 어젯밤 친척 집에 약을 전해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눈보라를 만나 길을 잃었습니다. 눈 속에서 쓰러져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맑은 감사의 빛이 어렸습니다. 대감, 저는 비록 기력은 없으나 정신은 또렷합니다. 제 몸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으며 저의 명예 또한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저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것이 모두 사실입니다. 어젯밤 이분의 체온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욕정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절박하고 숭고한 자비였습니다. 부디 오해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월향의 절박하고도 품위 있는 증언이 끝나자마자 한쪽 구석에서 주방 할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멈은 돌쇠와 월향의 옆에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비님, 소인도 한 말씀 아뢰겠나이다. 어젯밤 돌쇠가 소인을 찾아왔었습니다. 그 눈보라를 뚫고 말입니다. 소인이 이 집에서 수십 년을 일했지만 어젯밤 그 아이의 눈처럼 절박하고 맑은 눈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으려는 자의 번들거리는 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는 자의 처절한 눈이었습니다. 월향의 신분과 할멈의 증언이 더해지자 마당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와 경멸은 당혹감과 동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김선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낮고 무겁게 마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마방 영감, 내게서는 지금도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너는 어젯밤 그 눈보라 속에서 네가 마땅히 지켰어야 할 마구간을 비우고 술을 마시러 나갔다. 네가 버린 그 책임을 저 돌쇠가 대신해야만 했다. 너는 네가 본 것을 고한 것이 아니라 네가 보고 싶은 것을 고하였다. 이 집안을 더럽힌 것은 돌쇠가 아니라 바로 너다. 김선비의 불호령에 마방 영감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꿇어앉았습니다. 김선비는 월향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진사의 여식이라 하였어. 이 집에서 험한 일을 겪게 하여 참으로 송구하오. 당장 저 아씨를 안채 따뜻한 방으로 모시거라. 하녀들이 월향을 부축하여 안채로 사라지고 구경하던 사람들도 모두 제자리로 흩어졌습니다. 넓은 눈밭 위에는 이제 김선비와 돌쇠, 그리고 주방 할멈 세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돌쇠야, 너는 이 집안의 엄한 규율을 어겼다. 돌쇠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허나 너는 그보다 더 오래되고 더 큰 법,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인의를 지켰다. 일어나거라. 그리고는 주방 할멈에게 명했습니다. 할멈, 이 아이를 부엌으로 데려가시오. 내 아들의 낡은 옷이라도 좋으니 당장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시오. 그리고 이 집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푸짐한 아침상을 차려 먹이도록 하시오. 이 아이는 그럴 자격이 있어. 돌쇠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진사가 가마를 타고 김선비 댁을 찾아왔습니다. 월향은 아버지에게 지난밤의 일을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그 머슴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김선비는 하인을 시켜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는 사랑채 뒷뜰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이 진사는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대청 아래로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명망 높은 이 진사가 천한 머슴인 돌쇠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큰 절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의외서 선비님, 이러지 마십시오. 돌쇠는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그대가 내 딸의 생명의 은인이요. 이 늙은이의 절을 받으시오. 그대의 은혜는 벼슬아치의 그것보다 높고 부자의 그것보다 귀하오. 이 진사는 하인에게 묵직한 돈 주머니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여기 내 작은 성의를 담았소. 이 돈으로 따뜻한 옷이라도 지어 입고 굶지 마시오. 돌쇠는 손을 휘휘휘 내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닙니다, 선비님. 소인은 그저 마땅히 사람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람 목숨을 구한 값으로 어찌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돌쇠의 단호하고도 진실된 거절에 이진사와 김선비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진사는 잠시 돌쇠를 바라보다가 이내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구려. 좋소. 그대의 뜻이 정하다면 돈은 주지 않겠소. 대신 그는 하인에게 다른 꾸러미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내 딸을 살려준 은인께 드리는 늙은 아비의 선물이니 부디 거절하지 말아주시오. 꾸러미 안에는 방금 지은 듯한 두툼한 무명 소못 한 벌과 보기만 해도 따뜻해 보이는 두꺼운 솜이불, 그리고 푹신한 요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방 할멈이 돌쇠야, 저것은 바꿔라. 저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하고 속삭였습니다. 돌쇠는 그제야 머뭇거리며 두 손으로 선물을 받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이 진사 부녀가 떠난 뒤 김선비는 돌쇠를 따로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돌쇠야, 오늘부로 너는 더 이상 이 집의 머슴이 아니다. 예, 선비님.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너는 이제 자유로운 백성이다. 김선비는 계속 말했습니다. 마을 어귀 묵정밭 옆에 작은 초가집이 하나 있는 것을 아느냐? 그 집과 그 집 뒤에 딸린 밭 한 떼기를 너에게 주겠다. 그것으로 네 삶의 미천을 삼거라. 내 힘으로 밭을 일구고 내 힘으로 집을 꾸려 당당한 백성으로 살아가거라. 이것은 내가 너의 의로움에 주는 상이다. 돌쇠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며 김선비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는 자신의 작은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비록 자그마하고 낡았지만 그것은 온전히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집 안팎을 깨끗이 쓸고 이진사께 받은 소미불과 요를 아랫목에 깔끔하게 깔았습니다. 그리고 김선비 댁에서 가져온 장작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방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처음으로 자신의 방, 따뜻한 아랫목에 누웠습니다. 밖에는 다시 한번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그 무서운 눈보라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듯한 정겨운 눈이었습니다. 돌쇠는 두툼하고 부드러운 소미불을 목까지 덮었습니다. 그는 창밖의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 내린 복이란 돈 주머니도 이 집도 아니었구나. 얼어붙은 사람을 녹여주었던 내 가슴의 온기, 그리고 그 온기를 알아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그것이 바로 하늘이 내린 진짜 복이었구나. 돌쇠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깊고 따뜻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주 길고 평안한 잠이었습니다.